반갑습니다. 고3 그리고 N수생 두 수험생 아빠의 워하우스 생활기 3탄입니다. 벌써 이곳에 들어온 지도 100일이 지났네요. 시간 참 빠르죠? 벌써 4월입니다. 3월이 지났고요. 3월에는 신학기 개학, 그리고 3월 7일 모평, 아이들은 학교, 저는 직장, 그리고 학원,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3월달이 지났습니다. 벌써 4월이 됐고요. 수능이 벌써 7달 반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시작이 반인데 벌써 반 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 앞으로 남은 7개월 서로 격려하며 함께 열심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4월 수험생 우리 부모님들께 딱 두 가지 키워드를 함께 공유하였으면 합니다. 지난 한 2, 3주 동안 계속 4월 달에는 어떻게 우리 수험생들과 함께 이곳 워하우스에서 생활할지를 고민을 했었는데요. 딱 두 가지 키워드가 떠올랐습니다. 네, 바로 소통과 격려입니다. 소통 또는 공감, 그리고 격려.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공감, 소통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도 없죠. 언제든 가장 중요한 부모와 자식 또는 모든 사람들과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험생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특히 4월달이 이 소통과 격려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왜냐고요? 수능 목표를 현실적으로 잡고 우리 수험생과 우리 부모가 한 방향으로 온라인에서 싱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소통이 가장 중요한 때가 4월, 5월이 되겠습니다. 이 소통이 잘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중요한 키워드는 공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소통하기가 참 쉽지 않죠. 괜히 잘못 소통하려고 했다가 간섭으로 느끼거나 또는 진짜 간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물며 그 다음 단계인 공감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아빠가 고3 딸아이와 소통 공감을 한다. 제 경험상 우리 수능 29번 30번이 어렵다고 하죠. 수능 29번 30번보다 훨씬 어려운 게 아빠와 딸아이의 공감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빠와 딸의 공감에 관해서는 나중에 제 경험을 영상으로 다시 찍을 계획이 있고요. 왜냐면요, 정말 힘든 딸아이와의 갈등, 그런 공감의 어려움을 제가 직접 겪었고 어느 정도 지금 어느 정도 극복을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과 공유해서 혹시라도 저처럼 딸과 아빠와의 갈등이 심각한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일이랑 보여드리면, 자, 영상, 이 카톡 보이시죠? 제가 딸아이와 크게 싸우고 나서 주고받은 그런 SNS 메시지입니다. 잠깐 한번 보시죠. 보셨습니까? 어렵죠? 그래, 힘들었구나.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 말 한마디면 풀릴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이런 불신까지 겪게 만든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극복을 했습니다. 딸내미, 아빠 노력하고 있지, 너하고 공감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소통부터 보겠습니다. 자녀분들과 이미 소통을 잘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영상을 그냥 흘려보셔도 되고요. 정말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만 제 경험을 그냥 벤치마킹 하셔서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 당연히 SNS를 활용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이 중년분들 SNS로 이렇게 자녀분들이랑 또 누구하고 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무슨 대화인가? 그리고 이게 무슨 관계, 소통인가? 이렇게 많이 생각하셨죠. 저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사실 SNS보다는 직접 전화를 하거나,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만나서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는 사실은 SNS 세대고요. 저희 때와는 달리 페이스 투 페이스보다 오히려 SNS가 잘 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페이스 투 페이스 대화가 아니더라도 SNS로 충분히 잘 소통할 수 있고요. 오히려 SNS가 저희 소통을 잘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페이스 투 페이스 이 대화에서는 이게 순간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말들이 화가 나면 이렇게 튀어나가게 되죠. 하지만 SNS는 글로 이렇게 치다 보니까 한 번쯤은 다시 생각을 해보고 좀 정제를 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SNS들은 제가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보낸 그런 문자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보내시죠? 네. 이렇게 가벼운 이런 소통에서부터 약간은 해주고 싶은 얘기를, 예를 들어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빠 또 잔소리야? 이렇게 들을 얘기들도 좀 재밌는 표현으로 해서, 야, 좀 잔소리 같지? 하면서 이렇게 재밌는 표현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 SNS 안에 넣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저는 이런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굳이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해서 대화가 잘 되면 사실은 굳이 이런 SNS로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소통이 잘 안 된다 싶으면 이런 SNS도 적극 활용하시고요. 자, 소통 다음은 아니 그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할 수도 있겠는데요. 소통이 되면 그 다음은 공감을 병행하면 훨씬 좋겠습니다. 앞에 잠깐 딸 아이와 겪었던 제가 겪었던 그런 공감의 어려움들을 잠깐 이 SNS 메신저로 보여드렸는데 수험 준비나 목표에 대한 공감도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그 저희 부모님들의 희망과 기대치가 아이들한테 개입이 그러니까 투영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수능 준비라든지 이런 생활에 있어서 온라인을 4월달에 이렇게 온라인 할 때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온라인 할 때 이렇게 부모의 어떤 희망 그런 기대가 개입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고요. 특히 우리 수험생의 입장에서 가능하면 생각하고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모평이라든지 중간고사 이런 것들이 많죠. 이번 4월에도 학력 평가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중간고사가 있죠. 이런 시험을 보고 나서 국어가 너무 어려웠어. 너무 어렵네. 막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 너한테만 어려웠지. 네가 열심히 했으면 어려웠겠나? 이거 어차피 상대평가인데 열심히 했으면 상대적으로 열심히 했으면 되는 네가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거 아니야.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등급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 공감 이런 거하고 완전히 거리가 멀죠. 그럴 때는 국어가 정말 어렵네. 그리고 한번 뭐 보는 척이라도 하세요. 이거 아빠는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정말 공부하기 힘들지. 정말 서울에 있는 대학 가기 힘들다. 뭐 이런 최소한의 공감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은 저를 벤치마킹 하셔서 타산지석으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은 자녀들과 소통, 공감에 있어서 꼭 성공하시길 빌겠습니다. 저도 4월, 5월 2달 동안 더 아이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얘들아 노력한다 아빠도 we can do. 다음은 두 번째 키워드에 앞서서 간단하게 지난 며칠 전에 있었던 저희 가족의 약간 그 가슴 아픈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저희 N수생 아들을 주말에 학원에 데려다 주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에서 내려가는데 갑자기 저희 아이 머리에 흰머리가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빛이 반사됐나 잘못 봤나 이렇게 싶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흰머리가 두 가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머리 새치 났다? 흰머리 났네?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새치가 두 개 아파봐. 그랬더니 그래? 막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뭐 저희 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서둘러 학원에 가느라고 그냥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아들을 태워다 주고 오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겉으로는 저한테 굉장히 웃고 겉으로는 저한테 굉장히 밝게 항상 웃으면서 아빠가 그렇게 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어. 아빠 나 열심히 하고 있어. 이렇게 웃는 모습을 항상 대하고 짜증을 별 안 내서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힘든지는 몰랐어요. 근데 안으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니까 수험생 스트레스, 수험생 새치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좀 찾다 보니까 흰머리 새치를 안 나게끔 하는 데는 그 견과류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견과류를 몇 개 주문을 했죠. 이런 거 주문을 해서 너 수시로 아침 이렇게 몇 개씩 가지고 학원에 가서 이렇게 1일 견과 양이니까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자, 아들, 새치 그만 났으면 좋겠는데 스트레스 조금 마음 편히 하고 뭐 열심히 하되 마음 편히 하고 끝까지 우리 즐겁게 가보자. 자, 다음은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격려가 되겠습니다. 격려가 쉬울 것 같죠? 그냥 그래 뭐 열심히 해 잘해 뭐 이렇게 하면 쉬울 것 같죠? 하지만 격려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괜히 뭐 고생했다 고생 많다 뭐 열심히 하고 있네 이렇게 뭐 격려했다가는 영혼 없는 격려 뭐 진정성 없는 격려로 매도당하거나 실제로 격려가 전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이들에게 이 영상에 활용해볼까 하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SNS를 쳤습니다. 있었을까요? 네, 당근 없었죠. 사실 제가 너무 잘해줘서 뭐 저한테 바라는 게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죠. 어찌됐든 나중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두 놈한테 따로 물어봤는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학부모님들께 바라는 것들이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딱 한 가지 공통적으로 우리 두 아이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격려입니다. 근데 그냥 격려라기보다는 바나나식 격려라고나 할까요? 바나나식 격려 뭐냐고요? 짐작하셨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나 또는 뭐 멘토나 또는 선배나 이런 친구 혹은 뭐 심지어 친구까지도 들을 통해서 격려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부모한테 직접 듣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의 입을 통해서 뭐 아빠가 너 공부 요즘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늦게까지 열심히 하고 또는 뭐 수학을 너무 열심히 해서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간접적으로 듣거나 또는 선생님들께 또는 그런 멘토들께 이런 이야기를 부탁을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이 되게 되면 굉장히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보다도 선생님이나 멘토나 뭐 친구나 또는 뭐 형제 자매가 더 먹힌다니까 사실은 뭐 부모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닌가 하시죠?
뭐 사실은 저도 많이 썼던 그런 방법들입니다. 전 주로 뭐 담임 선생님이나 또는 학원 선생님들 중에 제가 좋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나 또는 예전에는 또 과외 잠깐 있을 때는 과외 선생님이나를 통해서 잘 활용을 해서 딸아이를 격려하고 또 저희 아들도 격려를 하고 또는 뭐 원하는 방향으로 좀 끌어주십사 부탁도 드리고 저도 사실 많이 활용을 했고 뭐 큰 도움은 못 받지만 적지 않은 도움을 받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로 이제 직접 뵙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지만 가끔은 뭐 선생님들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SNS나 또는 전화로 소통들 많이 하고 이런 부탁을 많이 드리는데 사실은 뭐 SNS를 자주 쓰기 때문에 찾아봤는데 없네요.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가장 최근에 했던 거 뭐 몇 가지만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합니다. 하나는 저희 최근에 지난주인가요? 저희 딸아이가 제가 출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학교 갈 수가 없다고 선생님께 연락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선생님께 문자고요.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선생님께는 뭐 저희 아이가 열심히 하고 있다든지 또는 격려 이런 멘트를 보내드리면 또 저희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전달해주고 또 저한테도 학교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요. 또는 선생님들 학원에는 가끔 이렇게 학원비라든지 이렇게 송금을 하잖아요. 또는 학원비를 결제하잖아요. 이럴 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의나 이렇게 통지를 드리면서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메시지와 더불어서 뭐 이렇게 아이들 격려를 부탁합니다. 뭐 이런 메시지를 같이 넣어서도 많이 보냅니다. 이 메시지는 그 메시지는 아니지만요.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활용하시고요. 또 가끔은 학원에 애들을 데리러 갈 때 학원을 밑에서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시간이 한 5분, 10분 일찍 도착하면 사실은 학원에 올라가 보긴 합니다. 올라가서 뭐 선생님들 계시면 선생님들께 인사도 드리고 또는 가끔은 뭐 바카스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음료수 몇 개 담아가서 그냥 우연히 이렇게 드리는 척 하면서 뭐 저희 애들 요즘에 힘들어하는데 좀 가끔 격려 좀 해주시고 잘 끌어주십시오 하면 또 그런 얘기들을 다음에 잘 해서 아이들 이렇게 동기부여도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고요. 또 제가 하다 보면 이 잔소리를 시작 안 했는데 그냥 스스로 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말들이 막 올라와서 이게 격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들을 아마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네,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4월달, 5월달에는 우리 아이들이 사실 힘들고 방향을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통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 또 좋아하는 학원 선생님 이런 분들 얘기가 나오면 그런 분들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잘 격려가 되고 동기부여가 돼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사실은 어제도 저희 딸내미 학원에 있는 선생님과 저녁에 1시간 정도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뭐 상담을 하게 되면 저희 학원 생활이나 여러 가지 이제 진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구나 이런 정보를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집에서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면 또 선생님들이 잘 지도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4월에 키워드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소통과 공감 그리고 격려. 자 힘들게 시작이 반이라고 반 왔습니다. 남은 7개월도 지치지 않고 더 목표로 하는 것 가속화해서 원하는 결과 그리고 목표로 하는 그러한 결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묵묵히 격려하며 그림자처럼 이렇게 그림자처럼 따라갔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희망 한 가지 남깁니다. 저희 N수생 머리에 흰머리가 새치가 더 이상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2가닥 뽑았고요. 한 가닥이 남아있는데요. 그 이상 흰머리가 새치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수능 끝날 때까지 이 한 개로 계속 유지했으면 하고 희망을 해봅니다. 야 얘들아 힘들지 않을 수는 없잖아. 그래도 우리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가능한 즐겁게 그리고 또 보람있게 열심히 했다는 그런 성취감 느끼면서 화이또 하자. 이 화이또라는 게 화이팅 요즘 우리 딸내미가 쓰는 용어입니다.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좋은 의미 같죠? 자 우리 수험생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큰놈 둘째 화이또